자기 모순에 대한 고찰. 필자는 나라는 개인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도 나라는 한 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확실하다. 비록 기독교 신앙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규결될지라도 나라는 개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하여 각각의 나가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주의와 같은 우리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파의 출발이며 정통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 하여 필자는 뼛속까지 우파이며 DNA조차 우파다. 내 정신과 영혼까지도 우파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에게 극단적인 이라는 수식어를 쓸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 표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이라는 말은 극에 매우 가깝다는 뜻이지 극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파의 끝장판이다. 하여 필자에게 웬만한 사람들은 좌파로 보일 뿐이다. 마치 뉴욕 시민들에게 전 미국이 서부인 것처럼 말이다. 필자가 좋아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 그것이다. 물론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석 달 전에 이 말씀을 남겼으니 거의 같은 시간인 셈이다. 본래 이 말씀은 대반 열반경에서 스승의 죽음을 걱정하던 아난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섬주자를 써서 자주, 법주, 곧 자신이라는 섬과 법이라는 섬의 뜻이었지 등불이라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한다.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지 않는 이 섬은 피난처 섬이라고도 하는데 수타니 빠따 5장 11의 까빠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여기서 이 섬을 부처님은 소유도 없고 집착도 없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마성 스님의 잡암경 강의 8번째 경전 16비구경의 말씀이기도 하다. 주어 자주, 주어 자이, 주어 법주, 주어 법이 곧 자신이라는 섬에 머물고 자신이라는 귀처에 머물러라. 동시에 법이라는 섬에 머물고 법이라는 귀처에 머물러라는 뜻이란다. 근거를 제시하려다 설명하게 된 것이니 양해 바란다. 이 명언은 자귀, 법귀, 곧 자신을 섬으로 삼아 자신을 귀처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귀처로 삼으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이는 카더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의 판단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인식론에서 이 태도는 참으로 진리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최종적인 관문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은 자신이 허용하는 법이다. 사상사에서는 회의주의가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 그것이 참으로 진리인지를 검증해보는 자세였다. 학문의 진정한 출발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피론에 의하여 비롯된 이 자세는 아르체실라스에 이르러 꽃을 피운다. 하여 필자는 이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비록 회의주의 학파들이 엄청난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사상가들의 출발이기 때문에 불멸의 사상가들로 남아있는 것이다. 바로 자등명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 태도는 소크라테스가 취한 입장이었고 기독교의 거장 성 아우스팅의 자세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는 그 진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는 자에 의하여 추구되어진다. 마지막까지 회의적인 태도로서 세상을 들여다본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만약 자기 자신만을 진리의 잣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바로 독단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기가 곧 진리가 되어버리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를 검증할 수단도 없게 되고 만다. 부처님은 독단에 서서 자신을 측정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더욱더 논쟁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독단을 버린 자는 세상에서 다툼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등명, 곧 법귀의라는 말씀을 아울러 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다. 말의 요지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이 한자리에 모이면 두 판단의 잣대가 자기 속성을 잃고 어떤 중간의 성질을 띠는가 라는 문제 제기다. 그것이 정말 중도일까? 아니다. 양극단이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 말이다. 바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필자가 자기의 정체성과 성질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우파 정당을 비판하고자 한다. 아니, 심하게 풍자해볼까 한다. 첫 번째, 동시에 자등명과 법등명 사이에, 정확하게는 자주와 법주 사이에, 다시 말해서 자귀의와 법귀의 사이에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리고로 연결되었다면 곧바로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 그러나로 연결되었다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를 퇴색시켰을 것이다. 서로 상반된 이 두 개념이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순되지 않고 더욱더 서로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무슨 문장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장은 논리를 갖추고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상반된 두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문장이 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좋은 글이란 이 원리를 사용하는 글이다. 살펴보시라. 그런데 이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혹은 모방만 하면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쏟아내는 말이다. 예컨대 분홍색 우파라는 말은 우파적 생각을 손톱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말이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숫자를 많이 끌어모으려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위치가 흐릿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이념이 섞여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혼란을 겪는다. 사실 혼란을 겪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릇 한가운데라는 지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논쟁도 사실 만만치는 않다. 어쨌든 필자의 생각에는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란 생각이 없는 자들이거나 양다리를 걸친 자들에 불과하다. 하여 그 주장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잠꼬대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분홍색 우파인가? 도장 들고 나르샤가 그런 자인가? 배신한 똘마니들이 그런 자인가? 아니면 돼지 발정제가 중도 우파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좌파적 이념을 가진 자이면서 우파에 몸 담고 있는 회색 분자들인가? 한편 이 이상한 말은 우파 시민들도 좌클릭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공생, 상생, 타협, 나아가 최종적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파적 이념을 양보하라는 요구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물 흐리지 말고 당신네들이 저쪽으로 건너가시오. 처음부터 말했듯이 그 주장은
두 개념이 동등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그것도 말하고 있는 자신이 없어지는 주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문장을 문제 삼는 필자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첫걸음조차 잘못 내딛고 있는 그대들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하기야 언제 대한민국이 위대한 미국의 설계자들처럼 이념의 기초를 놓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대들의 선배들 또한 권력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자들에 불과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만들고 이념을 옷 입었을 뿐이었다. 아니, 걸쳤을 뿐이었다. 아닌가? 이제 와서야, 곧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이념의 기초가 제대로 닦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기초는 놓지 않고 저택부터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집이 얼마를 가겠는가? 얼마를 버틸 수 있겠는가? 왜 순서를 바꾸고 있는가? 물론 그대들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념과 상관없는 이들, 옳음을 추구하는 이들,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 삶에 충실한 많은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 자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고 우리를 선택할까?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명확한 저들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 타협에 관하여. 타협이라는 말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타협할 줄 안다는 것은 커다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소통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무엇이든지 간에 주체성이 사라지면 가장 위험한 장이 펼쳐지는 법이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조차 나라는 주체성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와 너라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통합의 중요성에 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필자는 우파인데 대표들이 좌파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지할 수가 없지 않는가? 왜 사람들을 고뇌에 빠뜨리는가? 이는 필자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배신하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닌가?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만드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사람이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배신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우파도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승리하기 위하여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고맙고 눈물나고 감동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 범증이 생각난다. 정말 어리석은 항우를 보며 어린 자와는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다 라고 한탄한 그 범증 말이다. 지금까지 이런 줄도 모르고 기대하고 있었으니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양보하고 타협하시오. 통합할 수만 있다면 정체성 따위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닌가? 당 이름도 무슨 신당으로 바꾸고 색깔도 분홍색으로 바꾼다고 했던가? 웃음이 나와서 한참을 웃었다. 신이라는 글자는 1년만 지나면
구라는 의미로 바뀐다. 그러면 또다시 바꿀 것 아닌가? 그리고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가 고작 분홍색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생집이나 드나들면 딱 어울리겠네. 이왕이면 김정은과도 타협하시오.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민족이지 않는가? 낮은 고려 연방제 말고 이왕이면 높은 고려 연방제로 양보하면 어떨까? 자신을 잃어버리더라도 통일이라는 저 역사적 과제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방향이지 않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요? 승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정체성보다는 중요할 수는 없는 법이요. 바로 이것이 좌파에게 배워야 할 자세요. 그대들이 말하는 총선에서의 승리는 그저 눈앞의 이득에 불과한 것이다. 눈앞의 이득을 탐내는 것을 소탐 대실이라고 한다. 조은현 국수에게 물어보시오. 술을 내고도 지게 된다. 왜? 총선에서 승리할지라도 그 다음 수순으로 눈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서 그러했듯 또다시 분열과 자폭은 예정된 것이다. 옷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지고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지는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당이요. 죽 써서 개준다더니만 덕분에 이런 개그 콘서트를 보고 웃어본다. 세 번째, 반공에 대하여. 필자가 유치찬란한 이야기 하나 해주겠다. 그대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들어보시라. 이승복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이미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그 동상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들었다. 참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니까 치우는 것이 맞다. 그대들 빼고 초등학생들조차 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발생한 사건 그 자체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사건의 깊이에 있다. 11살밖에 안 되는 강원도 산골의 아이가 이념에 대해서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는가? 정말 공산당이 싫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이념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이후 기가 막히게 이용당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세뇌당했다. 지금의 상황은 역전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우파는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시오. 다 사필 규정일 뿐이니 말이다. 앞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뉴스는 쏙 빼고 얼마 전 당했던 거짓 뉴스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잘 숨어있던 간첩들이 왜 그리도 쉽게 잡혔는가? 그때를 잘 이용하고 잘 써먹었던 것이다. 아닌가? 그렇다면 필자는 이 사실을 잘 몰랐는가? 천만에요. 잘 알았다. 그런데 왜 썩어 빠진 우파를 지지하고 있는가? 이 대답이 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필자는 우파라는 사상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그대들이 좋아서 우파가 된 것이 아니다. 슬프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차선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하여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 처지, 이 감정, 이 느낌에 대해서 그대들은 얼마나 아시는가? 사실 필자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던 이승복보다 공산당을 더 싫어한다. 그런데 이 공산당보다 더 싫은 것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 물론 공산당 자체가 거짓 덩어리니까 말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거짓을 두고 그것을 이용하여 혜택을 본다면
어찌 그를 선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아닌가? 아마 다른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여 사람들은 공산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저 공산당에 대한 반감보다 거짓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좌클릭이 된 것이었다. 이 거부감이 수십 년 동안 싹을 틔우고 자랐을 뿐이었다. 누가 물을 주었는가? 바로 그대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키운 것이었다. 그 열매가 지금의 상황일 뿐이다. 사실 여부의 문제는 이미 자리를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가? 머리에 고통을 주는 것과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아플까?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유다. 아셨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면 이 신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항구함이라는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당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런저런 쇼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잔치상에 먼저 앉을 놈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공산당보다 더 싫은 그자들. 네 번째, 부패와 위선에 대하여. 정의 없는 권력은 폭력으로 다가오는 법이다. 좌파들은 이를 비판해왔다. 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다. 또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반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법이다. 이 역시 좌파들은 비판해왔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마치 힘을 쓰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생각은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들의 권력은 남용이 아니라 합법이 된다. 동시에 그들의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분으로 바뀐다. 그래서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에는 정의를 부르짖는 법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명분을 내세우는 법이다. 결국 양쪽 다 발톱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권력을 잡았다가 놓친 이들은 또다시 상대의 흠집을 찾아낸다. 그러나 앞서 그대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30년 어치의 신문을 갖다 드려야 알 수 있겠는가? 온갖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권력을 빼앗긴 것이다. 권력을 잡았을 때 잘 하시던가? 그러면 저들은 무엇이 다를까? 사실상 똑같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자신들도 똑같이 하면서 겉으로는 온갖 깨끗한 척을 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부패보다도 더 증오한다. 마치 공산당보다 그것을 이용하던 이들을 더 싫어했듯이 말이다. 다가오는 미래가 예상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시간은 좀 더 연장될 듯 싶다. 이유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점령한 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앞에 떨어질 콩고물이 생각나고 자기가 앉을 황금의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니 어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장수들을 믿고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자에게는 승리야말로 최고의 독약이 되기 때문이다. 또다시 원점으로, 곧 권력을 빼앗겨버린 그 부패한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여 국가가 망하는 것은 언제나 부패와 위선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단식에 대하여. 필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내용이 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는데 바로 특정 종교에서 수양의 도구로 사용했던 방법이 그것이다. 예컨대 단식과 삼보일배다. 단식은 유다교의 오랜 전통이었고 기독교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것은 실천해야 할 종교적인 덕목이었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간디가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정치인들이 애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뻔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이들로부터 자기가 관심받을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가? 없다.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 누구도 이 인텐션, 이 지향을 바꿀 수 없다. 바꾸는 순간 사실상 신성 모독죄가 된다. 아니,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간디가 이를 투쟁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인도의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저항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최적의 도구를 사용한 것이었다. 무려 30년 동안 14번이나 단식했다.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깨어났다. 그러나 깨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분노와 증오심의 불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기에 휩쓸린 군중은 럭비공과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여 간디는 처음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폭력적 단식 투쟁을 한 것이었다. 저항해야 하는데 이 저항은 비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적 저항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단식 투쟁이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단식은 최고의 저항이 되었다. 힌두교였으니 그렇다 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단식 투쟁은 무엇인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단식하는데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식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 곧 먹지 않는 운동이지 않는가? 글자만 같지 이것은 단식의 본질과는 멀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단식은 어떠한가? 자기가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하는가? 밥 사 먹을 돈이 없는가? 은행 계좌를 한번 살펴볼까나? 그것도 아닐 테고 그저 자신의 지지층을 극적으로 집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정말 죽던가 결국 죽지도 않을 거면서 카메라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일 뿐이다. 마치 영화에서 죽기 직전의 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다음의 미션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종교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조차 이를 종교적인 사명으로까지 여기는 것 같다. 웃기지 말고 쇼하지 마시라. 그가 밥을 먹고 안 먹고는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밥 먹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그는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다. 이 점은 확실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거지들이 장관을 걱정하게 되었을까? 이는 카리스마를 지닌 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가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아니다. 삼보일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이 또한 수양의 도구이지 않는가?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는가? 카메라 갖다 대고 한 방울의 땀방울까지 흘리는 것을 찍어가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을까?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유권 해석한 결과이지 않는가? 단식과 그 원리가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쇼는 그만두는 것이 어떨까? 종교에서 사용하는 상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정작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해야 할 때 정말 힘들게 된다. 예컨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촛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필자가 촛불을 볼 때 정치와
종교의 이미지가 섞여버린다. 참 힘들다. 그래서 필자는 웬만해서는 초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 부탁한데 제발 종교의 상징과 이미지를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6번째, 존재의 도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다른 표현으로 결국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죽음 가까이에 가서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 나를 환영하는 죽음한테 무안하게 된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니 말이다. 동시에 지금껏 살아온 존재에게 미안하게 된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계속 버티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여 이런 상황을 존재의 도리에 어긋난다 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삶에는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다. 자유라는 가치, 시장이라는 가치, 희생이라는 가치 등등 모든 것은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한다.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 낮을 밤이라 밤을 낮이라 하자고 한다. 이를 가치의 도리에 어긋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밭을 깔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한다. 뽑히는 자가 뽑는 자에게 인사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추어야 한단다. 이를 순서의 도리에 어긋난다 라고 말한다. 7번째, 카리스마.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들, 곧 중국의 혁명가 모택통과 닥터 노먼 베순, 베트남 혁명 지도자 호찌민, 쿠바의 영웅 체 게바라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혁명 전선에 앞장선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소위 나를 따르라의 모범이 된 자들이었다. 필자가 그들의 업적을 칭송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적장들의 용맹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겉으로 신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 혼자 살려고 비겁하게 도망친다. 희한하게도 이런 장면을 보면 우파 정치인들의 얼굴이 겹친다. 비록 적이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자들이었다. 이것이 우파와 다른 좌파의 카리스마이다. 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 8번째, 스파르타의 교훈. 영화 300을 보면 스파르타의 막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전투의 신이라고나 할까? 사실 그랬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망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다.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로마 제국의 시민권적 존엄함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소수의 지배층으로 남게 된 것이다. 소위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권력의 꿀맛과 막대한 돈으로 곧 권력의 속성과 자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 이해 부족은 21세기 극동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한쪽은 권력에 대한 착각, 다른 한쪽은 시장에 대한 몰 이해로 그 토대를 잃고 있다. 9번째, 아이러니. 몇몇 좌파 지식인들이 자신이 지지했던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몇몇 시민단체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파의 끝장판인 필자가 저들처럼 같은 우파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인가. 나오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훈은 바로 바빌론 유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주저앉을 때 그보다 더 낮아지고 더 비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최악의 절망이기에 희망만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기에 얻는 일만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멈추어 생각하고 돌아서서 영혼을 깨닫는다. 이 빛나는 보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보석이 탐나는 것일까?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으니 말이다. 많은 우파 시민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자 뭉치고 있다. 그런데 작전 G본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당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 해야 하는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몰린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가? 아니다.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인류 역사 최고의 교훈에 대해서 말이다. 말하자면 최악을 막기 위하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바빌론 유배를 가더라도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가? 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당의 대표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닌 언제나 쌍방의 관계이니까 말이다. 비록 위선에 불과하지만 고맙고 눈물나고 감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여전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이들이 상대할 수 있을까? 다시금 말하지만 필자는 뼛속까지, 아니 정신 속까지 우파다. 하지만 우파도 가치와 도리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읍참마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이 국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무조건적 지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자처럼 우파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자존심은 지키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당보다 더 싫지만 사실 공산당보다는 그들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승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왕자들의 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새로운 당이 대안일 수 있겠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찌하여 그 많은 우파 시민들을 불효자로 만들고 있는가? 선택하고 싶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